자,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국어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중세국어의 시간 표현과 높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 중에서도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우리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어와도 동일해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를 형성한 것이 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시, 일이 일어난 사건과 말을 하게 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는 거겠죠.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과거라고 하는 시점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 일이 말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과거 시제가 되는 거겠죠. 보통은 선어말음이 덜로 시행이 돼요. 실현이 돼요.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a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 더로 인해서 과거 시제가 만들어지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여기는 at은 없고 더로 시행되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현대어 국어로 한다면 있더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더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시와 발어시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일이 일어난 시점과 말한 시점이 동일할 때 현재 시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나가 쓰이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자, 가난이 정도가 된다면 현대국어로는 간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시점이 아직 일이 일어난 사건 시보다 먼저 일어난 거예요. 말을 먼저 한 것이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 보통은 리로 실현이 되죠.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얻으리오 라는 말 있어요. 얻으리오. 현대국어로 하면 뭐 얻으리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리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현대국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제 표현이 정말로 시간 표현만 나타내는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미래 시제는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적인 진리를 의미할 때도 현재 시제를 나타나고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도 현재 시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아마 중세국어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기억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안긴 문장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제 표현이 관형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절 속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같은 경우에는 자, 관형절 같은 경우는 아나, 은은 매개모음 정도가 되겠죠? 니은.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나혼 스타일. 나온 스타일 정도가 된다면 현대국어로 한다면은 낳은 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딸을 낳은 딸 현대국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그 표기가 지금 연철 표기가 돼서 이 아이를 원형을 살려준다면 온 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는 여기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니은을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오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이 오는 자주 나와요. 지금 시제 표현과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선어말음이 오라고 하는 존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선어말음이 오 같은 경우는 보통은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나를 볼게요.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나 같은 경우는 관형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로 드러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구하온 마음이라고 할까요? 밑에다가 예문을 써볼게요. 자, 구하놓은 마음.
현대국어는 마음이고 마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대국어로 표현한다면 구하는 마음이가 되겠죠. 구하는 마음. 자, 이 아이를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절로 표현한다면 구한 마잠 정도가 되겠죠. 구한 마음, 구한 마음인데 여기는 지금 구하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조금 풀어보면은 구하다에다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음이 쓰였고 여기도 오가 쓰였어요. 선어마음이 오, 의도를 나타내는 오와 니은이 쓰였다라고 봤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현재 시를 나타내는 것은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셔야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라고 하는 것은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시제를 나타내는 거 여기 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하논 마잠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분석하면은 구하다라고 하는 어간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나와 오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오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매개 모음 아나 의가 쓸 수 있고 리을 여기 리에서 오는 거겠죠. 리을 정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본 거는 이건 지금 끝에 붙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이픈이 없지만 여기선 지금 사이에 양 옆으로 다른 어미가 붙고 어간이 붙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이픈이 두 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자면 뭐 죽을 사람이라고 예문을 한번 써볼까요? 죽을 사람. 현대국어로 한다면은 죽을 사람. 미래형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분석해 보면은 죽다에다가 을에다가 여기 을에다가 리을이 붙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요 리을이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중세국어 시제 표현에서 니은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니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사실 관형절에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낳은 딸, 죽을 사람, 뭐 구하는 마음 할 때 이 아이들을 현대국어에서도 관형절에 쓰이는 전성 어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하게 중세국어에서는 이 니은으로 끝나는 것이 마치 명사절처럼 쓰이는 것이 있어서 시간 표현과 같이 쓰이는 관형절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관형절이에요. 관형절로 쓰이는 게 맞는데 간간히 이 아이가 마치 명사절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딧, 혼, 좋초라는 말이 있다고 친다면, 자, 그대 혼 좋초라고 쓸게요. 이걸 현대어로 풀이한다면은, 그대의 그대의 한 것을 쫓아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볼게요. 자, 그대라고 하는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 자, 시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아이는 관형격 조사가 되거든요. 관형격 조사. 현대어로 쓴다면은 여기 의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 중에 높임을 뜻하는 관형격 조사는 시옷을 사용하고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의를 사용한다. 의문문적 환경에 따라 아의와 의로 구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를 높이기 위해서 시옷이라고 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가 붙었고, 자, 이게 혼을 분석해 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 것 정도의 의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다에다가, 그대가 한 것, 하다에다가, 자, 선어마음이 오가 붙고,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오라고 하는 존재는 선생님 자주 등장한다고 했죠.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마음이 오가 되는 것이고, 자, 니은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여기까지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대의 한 정도인데 이게 숨겨져서 그대의 한 것까지, 이 것의 의미까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사용해서 명사절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대 혼조차, 그대의 한 것을 조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이거 할까? 하시나로 할게요. 하시나로라는 말이 있으면, 이 아이가 지금 현대국어로는 하신 것으로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 분석해 본다면, 자, 하다에다가 높임의 선어마음이 시가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니은 붙은 거고, 관형사에 여기도 붙어야 됩니다, 사실. 자, 니은이 붙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다시. 자, 하신 것까지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기 하신 것, 여기 니은까지의 의미를 통해서 뭐뭐한 것까지의 의미, 니은 것까지의 의미가 한 거고, 의로라고 하는 것은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나로는 이렇게 분석했는데 관형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 붙는 거니까 요 니은 자체만으로도 여기 니은 있지만 것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아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것이다. 하신 것으로 정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선생님 높아심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자,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행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다라고 쓰이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의 많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도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이니까 기억하시면 공부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을 해봅시다. 높임 표현도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의 틀 안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임 표현은 누구를 높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자, 어떻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렇죠. 자, 주체 높임법, 주어를 높이고 있는 거죠. 말하는 주어를 높이는 것이고, 자, 객체 높임법, 말하는 대상을 높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적어 자리에 오는 아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아이들을 높이는 것이 객체 높임법일 것이고 상대 높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대 높임법은 말하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대화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상대 높임법이다.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높임 표현을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높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특이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아주 특수한 어휘 몇 개로 객체를 높이고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부터 봅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크게 시나 샤로 높여줍니다. 선어마 어미 시나 이거 원래 이렇게 붙는 건데 선생님 지금 다 하이픈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시나 샤로 붙는데 이 시나 샤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자,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 어떨 때는 시가 붙고 어떨 때는 샤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예시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언제 시가 붙고 언제 샤가 붙는지 봅니다. 자, 가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샤돼 가샤다이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자, 언제 시가 붙고 언제 샤가 붙는 걸까요? 그럼 여기 우선은 액면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시가 붙었고 여기가 샤가 붙었어. 그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말은 각까지만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아니면 가샤로 해볼까요? 가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가라고 하는 어간에 바로 샤가 붙었어요.
그리고 뒷말도 딱히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다가 시가 붙고 고가 붙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예요. 여기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시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 이 아이를 한번, 요걸 먼저 분석하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본다면, 가다에다가 시가 붙고 아가 붙는 거거든요. 가시 아가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 아가 되는 거겠죠.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시가 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아가 샤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아가 떨어져 나가고 시 대신에 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가에다가 시가 붙고 대가 붙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어말하면 오가 붙고 그다음에 다이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이 지금 오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샤로 변하고 오는 적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줄었다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시오가 샤로 쓰이고 오가 나갔다. 시아가 샤로 쓰이고 아가 떨어져 나갔다. 이 샤라고 하는 것은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모습들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라고 하는 아이는 시 쓰이고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의문은 좀 환경에 따른 거예요. 자, 시가 쓰이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사용될 때, 모음으로 사용될 때 샤가 쓰인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듣고 넘기면 안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객체 높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건데, 자, 객체 높임 선어마 어미는 삽, 짭, 짭.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짭, 짭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삽, 짭, 짭이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객체 높임 선어머 어미를 붙일 때에는 자,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뒤에 있는 건 우선 쉬워요. 뒤에 붙는 말이 모음이라면 여기서 이제 순경은 비읍이 붙는 거겠죠. 이거 똑같이 하고 이게 비읍이냐 비읍이냐, 순경은 비읍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순경은 비읍 쓰이고 순경은 비읍 쓰인다. 어떻게? 여기는 모음일 때 그리고 여기 뒷말이 자음으로 끝나면은 비읍이 붙는 것이고 모음으로 끝나면은 순경은 비읍이 붙는 거다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겠죠. 자, 언제 시옷이 붙고 지읒이 붙고 반치음이 붙느냐 요 아이를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쓰이는 아이들은 앞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자, 앞말이 뭐로 끝날 때? 자, 우선 시옷을 쓰고 봅니다. 자, 시옷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말은 시옷으로 끝나야겠죠. 앞말이 시옷으로 끝날 때.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자, 앞말이 시옷으로 끝날 때. 자, 지읒으로 끝났으니까 앞말이 지읒으로 끝날 때. 그 다음에 반치음, 이거는 울림소리죠. 앞말이 유성음이에요. 울림소리일 때 반치음을 써준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에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외웠냐면은, 앞말이 기역, 비읍, 시읒, 시옷, 히읗으로 끝날 때 시옷으로 시작하는 객체 선어말 어미가 붙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요. 경보,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시옷이니까 시옷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다른 아이들은 경보 상황으로 끝나면은 삽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디귿, 지읒, 그다음에 치읒, 티귿이 붙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 디귿의 선생님 말이 멈춰도 디귿의 거세음이 티읕이 되는 것이고 지읒의 거세음이 치읒이 되는 거잖아요.
우선 지읒이니까 지읒은 포함되는 것이고 디귿과 지읒 이 아이들의 거세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전, 치타 이렇게 외웠어요. 도전, 치타. 그냥 암기법이니까 여러분들 급할 때 생각날 수 있어요. 경보 상황, 급할 때 경보 상황, 그다음에 도전, 치타 정도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막건을 무엇을 막았다, 막았건을 뭐 이 정도의 의미, 막건을라고 했을 때 막는 개체를 높이고자 할 때,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막에다가 좀 기역으로 끝났으니까 무엇을 써야겠죠? 그렇죠. 시옷을 써야겠죠. 여기 기역으로 끝났으니까 막, 쌉, 건을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중간에 삽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 선어머 어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자,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 쓸까요? 무엇을 얻어. 자, 지금 여기서는 아가 쓰였어요. 얻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아이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디귿이니까 무엇이 써야 될까요? 자, 디귿이니까, 여기 디귿이 있으니까 지읒으로 시작해야겠죠. 얻에다가 잡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잡인데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경은 비읍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아가 되는 거야. 근데 중세국어는 어떠했죠? 여기서 이렇게 연철 표기가 됐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 자체도 뒷말이 모음일 때는 앞말에 있는 받침이, 종성이 위로 올라가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 바 정도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또 하나 해볼까요? 자, 무엇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보다. 자, 플러스 게 해볼까요? 보게. 무엇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보스였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잡이 와야 되는 거고, 뒷말을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잡,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아 해볼까요? 보아. 무엇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은 보에다가, 자, 반치음으로 시작해야겠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반치음이고, 자, 밑에는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순경은 비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가 붙는 거예요. 연철 표기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아이가 연철 표기 바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연습을 여러 개 해보시고 중세국어의 예시문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이 혹시 길어진다면 선생님이 중세국어에 해당되는 예시문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길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상대 논피법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논피법은 현대국어랑 비슷해요. 현대국어랑 똑같이 여기 우리 지금 하십시오체 있잖아요. 하십시오체처럼 하쇼셔체라고 하는 거 하쇼셔체가 있고 그다음에 하야셔체 하야셔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라체, 뭐 지금의 헤라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말체라고, 하체라고 안 하고 반말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해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 평서문을 뗐을 때 우리 하십시오체도 마찬가지로 하십시오는 명령이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었잖아요. 평서형과 평서문이라고 하지 말고 평서형이라고 할게요. 자, 평서형으로 나타나는 거, 의문형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 감탄형과 그다음에 뭐 남았죠? 감탄형과 청유형은 비슷하니까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실 비슷하진 않는데 너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할 것 같아서 자주 나오는 애들 중심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의문형과 명령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의문형과 명령형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됐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평서형과 의문형과 명령형도 선어말 어미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니까 그 부분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은 자 하주셔츠의 높임 표현에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이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는 자 우선 선생님 써볼게요. 하나 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를 선어말 어미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애초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높임 표현을 선어만 어미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현대국어에서는 높임 표현 주체 높임을 하는 것을 선어만 어미가 아니고 선어만 어미가 맞죠? 선어만 어미이고 그리고 객체 높임은 선어만 어미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을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지금 선어만 어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의문형으로 만든다면은 하나니까 하나니 있까 라고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는 것이고 요 이시 선어만 어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 이와 이시 쓰였다라고 하는 것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는 요거예요. 하소셔. 이게 앞에 붙은 말이죠. 뭐뭐 하소셔. 임금이여 알아소셔 라고 하는 말 있죠. 임금아 알아소셔 임금님이시여 하라고 하는 거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임금아 알아소셔 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명령형 종결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야셔체는 자, 한인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평서를 나타내는 것은 하인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니까 구분하셔야겠죠. 여기서 지금 이거 시옷으로 갔지만 여기서 지금 이시 붙었다. 이시 붙으면 하수셔체고 니까라고 하면은 높임이 하수셔체와 같은 높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야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라체 봅니다. 하라체는 지금 헤라체 정도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하나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다. 그냥 다로 끝내면 됐고 높임을 듣는 선어마미가 딱히 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문형을 조금 선생님 이거는 높임보다는 의문형 종결 어미 종결 표현에 조금 포인트를 둬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평범하게 하나녀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반말체를 조금 밑에다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이 세 아이를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세국어는 특이하게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 다르게 종결 어미를 표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며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선생님 화면이 지금 조금 바뀌었거든요. 됐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녀 같은 경우는 아형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 하나뉴 같은 경우는 오형의 종결 어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니은다가 종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예시문을 든 게 밥 묵었나? 누구랑 묵었노? 라고 했잖아요. 밥 묵었나? 라고 한다면은 판정 의문문 이제 먹었어 안 먹었어 라고 하는 판정 의문문일 때는 오형의 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고 누구랑 먹었노? 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나타내는 의문문에 오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니은다가 마치 평서형처럼 느껴지나 니은다는 2인칭 의문형 종결어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헷갈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욕심이 생겨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높임 표현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판정 의문문에는 오형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말과 머리가 따로 놀았어요. 판정 의문문에는 아형이 쓰이는 것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오형이 쓰이는 거예요. 자, 아형과 오형이라고 하는 어말 어미를 통해 그것이 판정이냐 설명이냐의 의문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 2인칭 의문형 종결 어미는 니은다가 되는 것인데 이 니은다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2인칭일 때는 니은다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아형과 오형 다시 말해서 가형과 고형은 어말 어미이기도 하지만 보조사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의문 보조사라고 불러요.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언에 붙는 게 보조사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체언에 보조사 아나 오, 보조사 가나 고가 붙어서 이 자체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이것은 상가 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상가 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자, 이것은 상이냐 죄냐라고 하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인데 자, 다이렉트로 명사에 조사가 붙은 거. 이걸 어말어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의 활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이 아이는 보조사가 되는 것이고 의문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의문문을 형성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상이냐 죄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아형이 되는 거니까 가형이 되는 거니까 얘는 판정 의문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는 이와 요 it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이와 it을 통해서 높임을 나타낸다. 하쇼셔체의 하나이다, 하나이까라고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그렇게 쓰이지가 않고 하닝다, 하나니까라고 하는 것은 하야셔체의 하라체는 이 말조차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녀, 하나다 이렇게 선어머미가 전혀 쓰이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의문형을 나타내는 높임 표현 하다 보니까 의문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 끝나면 하나녀, 하나뇨, 한다로 하라체의 높임 표현을 봤는데 하라체에서의 의문형 높임 표현을 봤는데 녀냐, 뇨냐, 니은, 다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이인칭 의문형일 때 쓰이는 종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나오니까 중세 국어에서 되게 단골로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마치 니은다는 평서형 같으나 2인칭에만 쓰이는 높이 의문형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끝말이 녀로 끝나면은 아형의 판정 의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로 끝나면 오형의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종결 어미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여잖아요. 니어가 되는 거고 이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의문형 종결 어미가 조금 특이하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현대국어와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령형은 똑같이 하라가 되면 되겠죠. 하라.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말체 보겠습니다. 자, 반말체는 현대국어에서 해체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해체와 해요체는 비격식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라체는 격식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명령형 중에서도 하라체는 격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또 해체는 어떻게 됐냐? 뭐 하나니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니로 끝나는 게 평서형으로 끝나는 반말체 높임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다 똑같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으로 끝날 때 니. 우리 똑같잖아요. 밥 먹었어. 뭐뭐 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어. 이렇게 다 어로 끝나지만 종결 어미가 어로 끝나지만 이게 모두가 반말체 해체였잖아요.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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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다 해로 끝나지만 이게 평서형일 수 있고 의문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표현을, 추상적인 시간 표현을 언어로 구체적으로 형상을 시킨 게 시제 표현이다. 그 기준은 사건시와 발화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체크하시고 그러한 선어말 어미들이 관형절에서도 표현되고 있고 관형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니은으로 끝나는 거 보통 관형절인데 명사절로도 보는 경우들이 중세국어는 많더라. 마치 것이 생략된 것처럼 해석이 된다. 그런데 여기 의로라고 하는 부사가 니은 다음에 바로 붙은 것으로 봤을 때 니은은 관형절이 아니고 명사절 것이 생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높임 표현에서는 선어와 어미를 중심으로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데 주체, 객체, 상대 모두가 선어와 어미를 통해서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국어와의 큰 차이점이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시는 있지만 샤는 없어요. 샤가 없는 것은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 뒷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샤를 붙이고 그 모음은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자, 객체 높임법에서 삽, 잡, 잡에서 앞머리 시옷과 지읒과 반치음은 앞말에 의한 것들이고 경보 상황일 때는 시옷, 도전, 치타일 때는 지읒, 유성음일 때는 반치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자, 뒤에 붙는 말이 모음일 경우에는 순경을 비읍을, 자음일 경우에는 그대로 비읍을 써준다라고 하는 거 예시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대높임법은 현대국어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많이 이렇게 줄었죠. 없죠. 현대국어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하쇼셔체 가장 높이는 말과 하야셔체, 하라체와 반말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쇼셔체는 가장 높인 표현은 아주 높임인 하쇼셔체는 이와 이시라고 하는 선호말 어미를 통해서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야셔체는 받침에 인과 시옷이 붙었다. 받침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하라체는 딱히 표지가 없더라. 그런데 하라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의문형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지금 가로 끝났고 고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건 지금 높임 표현과 상관없이 종결 표현에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니은다라고 하는 것은 2인칭 의문문에 쓰이는 거다. 누구한테 배한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배우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2인칭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니은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마찬가지로 하쇼셔, 하야셔, 하라 이렇게 앞말에 붙은 거와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 보면서 수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